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6일이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5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 프로입니다. 김상수 대리입니다. 자, 저희의 첫 번째 합동 라이브죠. 라이브죠. 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었지만 또 처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됨이 좀 즐거움을 좀 주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요. 뭐부터 말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주제가 구글 풀 퍼널 광고 전략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구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기를 좀 권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같이 좀 탐구를 해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라이브가 잡혀 있어요. 네. 주제 뭔지 아시나요? 그때도 구글 관련돼서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그때는 비슷한 풀 퍼널 전략을 네. 말씀드릴 텐데 매체가 네. 바뀝니다. 네이버였죠. 매체가 네이버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결국은 제공하고 있는 이 상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네. 검증을 해보고 실제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이 있다면 적어 놔야겠죠. 네. 그리고 그걸 적어 놓고 모아놓은 클리핑 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네이버는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지 네. 그리고 실제 성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에 구글이 제공하는 어떤 캠페인들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풀 퍼널이라고 하면 어떤 성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학습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퍼널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퍼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상품 구글 에드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 퍼널이라는 말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죠. 마케팅은 저희가 아는 말인 것 같습니다. 퍼널은 어떤 의미죠? 퍼널은 좀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하는데요. 고객이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모든 과정을 말을 하죠. 고객 사실- 구매 여정이라고. 네, 그렇죠. 뭐 저희는 이미 준비를 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퍼널은 깔때기잖아요. 깔때기의 형태가 생긴 게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네. 좁혀지는 부분인 건데 결국은 이 퍼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행동이 어떤 순서대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퍼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가장 넓은 부분부터 아래로 점점 좁아지면서 행동이 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종 액션까지로 가는. 네. 그래서 이 마케팅 퍼널은 심리학의 어떤 단계들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마케팅이라는 건 심리학입니다만 마케팅 심리학이 굉장히 많죠. 이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 고객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이제 보통 심리학의 기조에 따라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깔때기 형태로 가는데 그러면 이 깔때기 형태에서 항목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겠죠. 네. 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에이다라고 할까요? 에이다? 아이다. 뭐 AI 아이다. 뒤에 아이다. 제가 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두 모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대부분 아실 거고 당연히 약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두 약자로 이루어진 마케팅 퍼널 모델을 보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AIDA, 아이다 이 모델도 D가 다른 부분도 있고 A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유사하게 A awareness가 인지잖아요. 네. 그리고 I는 이제 interest인데 흥미. 그리고 decision 그리고 action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 액션. 보통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겠죠. 결제를 하는 그 순간이겠죠. 그 순간까지의 단계들을 이 네 단계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단계별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사실 뭔가 새로운 제품을 알게 되는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그 마케팅 활동에 최초로 걸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소비자들이 인지를 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죠. 네. 그래서 인지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만약에 어떤 상품을 보거나 혹은 저희가 온라인에서 환경에서 돌아다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로 봤던 게 요즘 그 러닝이 워낙에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디다스에서 출시한 특정 제품, 그러니까 러닝화였어요. 이 러닝화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거의 완판이 났다라는 기사였어요. 저도 그래서 어떤 디자인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긴 했었는데 물론 저는 기사를 먼저 접했지만 결국 고객들은 러닝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출시할 어떤 일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아디다스 신발 요즘 뭐 없나 하고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 본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신발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하고 나서 이미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흥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흥미가 없었던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 흥미를 가지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죠.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혹은 러닝화니까 이제 기능에도 초점이 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인터레스트 단계를 빠르게 지나가서 결정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단계로 나눠놨지만 물론 무의식 안에서는 이 단계들이 다 나눠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네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5단계로 나눠놓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이라기보다 그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 표현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보면 그 앞에 4단계로 이루어진 아이다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awareness는 고객이 인지를 하는 개념이에요. 네. 고객이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흥미를 갖고 결국엔 액션을 하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의 표현들이라면 여기 부분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처음 이 사용자라고 할까요? 예비 소비자, 잠재 고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획득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획득한 이후부터 실제로 이 앞에 단계에서 아이다에서의 액션은 여기 레베뉴가 되겠죠. 매출, 전환이 일어나는 단계까지를 나눠놨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사용자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 활동을 하는 것, 액티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 오타인 것 같네요. 어퀴지션, 액티베이션인데 네. 활성화라는 게 인터레스트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터레스트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기는 해요. 맞아. 생략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둘 다 생략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그로스 마케팅과 AARRR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 상에서 소비자들이 들어온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결국에 매출까지 가는지를 데이터로 본 거라서 이러한 개념으로 좀 바꿔서 표현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퀴지션, 소비자를 처음 획득한 순간, 첫 방문을 보통 획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처음에 들어온 이후에 이탈이 되면 이 사람은 비활성 상태잖아요. 네. 활성화라는 건 결국 들어온 이후에 인터레스트가 생겨서 혹은 본인이 취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서비스 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활성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리텐션은
그 활성화를 여러 번 하느냐겠죠. 그래서 재방문이나 재구매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제 재방문 단계 그리고 매출 전환 실제로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 상태에서 여기서 구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최종 액션까지 취했을 때 매출이 발생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뭐 획득까지는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리텐션으로 가고 매출로 이제 가는 거겠죠. 물론 그 사이에는 활성화 단계가 계속 있을 거고요. 왜냐? 이 4단계까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서비스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구매한 제품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활성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는 건 리텐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활동을 하다가 매출을 가는 것. 그리고 여기는 추가가 된 게 사용자가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레퍼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럴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로스 마케팅과 AARR 프레임워크는 여기 있는 어떤 그 아이다 모델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이 판매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퍼널의 모델인 거죠. 아무래도 저는 그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로 나눴을 때 구매자가 아이다고 판매자가 AARR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인지. 약간 이 마케팅을 떠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인지가 좋아야 그 고려와 구매 액션과 구매까지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게 저는 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는 광고 대행사 중에서도 퍼포먼스 광고 매체를 주로 다루는 마케터들이 네. 많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콘텐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하시는데 비중이 그쪽으로 좀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공식 대행사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퍼포먼스 매체 툴 플러스 뭐 메타라든지 오늘 얘기할 구글도 퍼포먼스 매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최종 액션 부분에 초점을 둔 광고 캠페인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부분에 대한 그 광고 캠페인을 설계를 하지 않거나 좀 약하게 비중을 두면 결국엔 여기서는 한계가 네. 되게 빨리 온다. 맞아요. 최근에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좀 권유를 하는 거는 좀 인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조금 더 인지도를 올리고 그렇게 흥미를 갖게끔 한 다음에 액션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는 광고주분이든 아니면은 마케팅을 진행을 한 이력이 없거나 뭐 약간 경험이 별로 없으신 광고주분들은 우선은 결과는 돈을 잘 벌어야 매출이 잘 발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된 어떤 설계가 필요한 건 맞지만 네. 이게 전환 캠페인만으로 만약에 전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대전제는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는 전제입니다. 맞죠. 대전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환 캠페인 그 이전 단계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로어 퍼널, 그러니까 최종 단계 이전에 어퍼 퍼널과 미드 퍼널 그 단계에서 뭔가 소비자들, 새로운 소비자들의 첫 번째 인지 단계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아니면 그 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타겟이 잘못된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캠페인을 너무 쪼개서 쓰는 것보다 그래도 전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과 함께 말씀을 주시는 맞아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저는 쪼개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쪼개서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글 광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캠페인들의 유형이 어떻게 있는데 그 캠페인들의 각 유형 중에 저희가 각 단계별로 어떤 캠페인들을 썼을 때 성과가 좀 좋은지
이 퍼널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려면 구글 광고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채널을 띄워놨는데 자 구글 애즈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니까 줄일게요. 자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되어 있나요? 네. 자,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판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판매 외에도 사실은 뭐랄까 이 판매는 사실은 홈페이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이후에 오프라인 단계에서 진행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워낙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판매 이전 단계 혹은 뭐 판매가 아니라 뭐 참여자 모집이라거나 혹은 방문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글 애즈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목표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보면 리드 생성,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애즈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 수를 늘리고 오프라인 판매를 증대하는 데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인지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퍼 퍼널에 필요한 어떤 목표인 거죠. 인지 단계. 그렇죠. 비즈니스 주목도를 높이기.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앱 자체를 홍보하는, 요즘에 앱 환경을 같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았어요. 네,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특정 그 렌즈 관련된 네. 브랜드에서도 앱 환경을 구축을 이 쇼핑몰, 임대형 쇼핑몰 에서 제공하는 이 무료 앱이죠. 무료 앱을 사용해서 최근에 되게 좀 괜찮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앱 광고도 현재 구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앱 설치 목표로도 저희는 구글 애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7개까지 저희가 이제 캠페인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제일 유명하죠. 검색 캠페인입니다. 네이버 검색 캠페인 하고 계시죠?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하고 있죠. 어떤 캠페인 쓰고 계시죠? 네이버 검색에서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캠페인 유형은 어디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파워링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파워링크 운영하고 계시죠? 파워링크만 운영을 하셨던 광고주분들께서 구글로 넘어오실 때 네, 그 비슷한 유형으로 세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거든요. 구글 검색 페이지에 광고 게재하기. 근데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는 게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어떤 거죠? 제 경험상 네이버는 줄 세우기인데 구글은 입찰가를 아무리 높여도 왜 우리가 1등이 아니냐요. 왜 내가 검색했을 때 안 나오냐요. 구글 검색 광고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게 구글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무조건 노출시킬 수 있는 매체는 아닙니다. 네, 구글은 생각보다 자기들의 머신러닝의 파워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비중이 엄청 높죠. 저는 좀 매번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결국 그래서 구글은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자 맞춤 노출을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검색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환경은 바뀝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이건 실제로 구글에서 교육을 했던 예시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만약에 여행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네. 뭐 하나투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 그냥 여행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3명의 ABC 사용자가 있는데 각 사용자가 똑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뭐냐면 A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해외에 있는 어떤 호텔에 대한 검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특정 호텔을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탐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스페인에 있는 그 여행 영상, 스페인을 여행하는 특정 영상, 뭐 여행 유튜버겠죠. 여행 유튜버가 여행을 다니고 있는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 있는 어떤 펜션들,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들, 이런 곳에 검색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뭐 지금 A와 C는 검색을 해본 사용자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영상을 시청한 사람인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추천 여행지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네. 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여행 상품이지만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빠지는 거죠. 누군가는 국내 여행 상품을 검색을 했고, 누군가는 해외, 근데 특정 스페인을 검색을 했고, 누군가는 해외에 있는 뭐 여러 뭐 호텔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검색되는 결과는 노출하고자 하는 그 광고주라고 할까요? 광고주가 노출하기 위해서 등록해놓은 그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명에게는 해외 유명, 뭐 예를 들어 항공권, 왜냐 이 사람은 호텔을 이미 검색을 했기 때문에 네. 호텔보다 항공권을 뭐 추천하는 AI 알고리즘이 좀 뜰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그 B에게는 뭐 스페인으로 가는 항공권이나 스페인으로 가는 어떤 뭐 호텔, 아니면 스페인으로 가는 패키지 여행이 뜰 수가 있고, C에게는 국내 여행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국내 여행 상품을 추천해 주는 광고가 뜰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무서워요 이게. 구글이. 구글이 무섭죠. 그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가 구글 이 계정 기반으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인 상태로 모든 검색과 행동을 추적을 해서 그거에 맞는 머신러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추천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뛰어난 기술이지만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검색 광고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검색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특정 그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저희가 그 정보를 다른 이제 등록된 웹사이트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지만, 저희가 눈에 띄게 먼저 다가가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노출시키고 싶은 뭐 순위를 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맥락에 맞게 저희가 광고를 세팅한다면 저희가 그 맥락에 맞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 결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전환 성과에 도움을 좀 줄 수가 있다. 타겟도 좀 상세하게 그렇죠. 컨택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는 그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세팅을 하거나 노출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은 네이버 파워링크와 좀 비슷하다. 네, 비슷하죠. 하지만 좀 많이 다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캠페인이죠. 그리고 순서대로 가지 않고 동영상과 디맨드젠,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또 단순하죠. 유튜브죠. 그렇죠. 검색에서는 검색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동영상 광고는 검색 광고보다는 조금 덜 뭐랄까 맥락을 저희가 만든다기보다 영상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마치 유영하듯이. 예전에 혹시 싸이월드 세대시죠? 그래요. 네, 세대가 공개되는 건 너무 커밍아웃 같긴 하지만 네네. 싸이월드에서 예전에 한참 재밌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파도 타기였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도 뜨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알지만 1순위 아닌 사람이 뜨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되게 뭐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 되게 지금 생각하면 그 획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
20년 전이잖아요. 거의 10몇 년 전이잖아요. 약간 지금의 알고리즘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게 참 1세대 SNS로서 되게 신기한데 유튜브 광고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네. 채널이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네. 그럴 때 광고 또한 같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유튜브 광고도 저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뜨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는 검색 광고처럼 직접 검색을 해서 이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추천 영상들을 보다 보면 뭐 영상 내에 인스트림으로 뜨는 광고들이 있고 혹은 저희가 뭐 검색을 통해서 잠깐 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볼 때도 그 검색 결과 안에 인피드로 뜨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 무섭다, 무서운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인지도 캠페인, 도달 캠페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 잠재 고객 찾기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서비스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뭔가 후킹 될 만한 문구나 영상으로 보여주면 이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하고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캠페인이 유튜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로워 퍼널이긴 한데 액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전환으로 이루어질지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행동 유도나 그런 광고를 통해서 전환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따가 이 어퍼 그리고 미드, 로워 퍼널 이 단계에서 어떤 캠페인들이 좀 그 각 퍼널을 좀 이루면 실제로 액션까지 이루어지기 좋을까를 한번 놔볼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어서 디맨드젠 캠페인을 좀 볼 건데요. 이 캠페인이 좀 요물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명칭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뭐 이미 공개됐겠지만 25년도에는 그 캠페인들에도 뭐 통폐합이라고 할까요? 통합되는 캠페인들이 있다고 하죠. VAC. 네, 뭐 VAC 캠페인과 디맨드젠 캠페인이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의문이 좀 있으셨잖아요. 공부하실 때. 사실은 디맨드젠 캠페인 자체가 이미지와 영상으로 좀 이루어진 그런 캠페인인데 VAC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비디오 액션 캠페인이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 왜 디맨드젠은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사용을 하느냐?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25년에 통합이 돼서 결국은 디스플레이와 비디오가 분리가 되지만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분리를 안 하고 통합으로 진행이 됐던 건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맨드 젠 캠페인이라는 게 결국 수요를 좀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드 한다는 그 캠페인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캠페인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 조금 넘거나 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캠페인이 생겼길래 보면 디스플레이랑 형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 뭐 그냥 쇼핑 캠페인인가? 디스커버에도 이거 디스플레이 캠페인인가? gmail에도 gmail에 제공됐는데 gmail에 어떤 이제 메일들 안에서 이게 네이티브 형태로 이제 보여지면서 광고가 뜨니까 사실은 저도 혼란이 좀 왔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컨텐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디스플레이 형태, 그냥 메일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상품을 걸어서 이 CTA죠, 어떻게 보면 이 CTA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구매 의도를 좀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구글에서.
기본적인 그냥 디스플레이 캠페인이 만약에 배너 광고를 그냥 통해서 배너 광고로 뭐 우리 프로모션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아래 설명 문구가 있고 끝이라면 이게 아니라 맥락에 맞는 어떤 뭐 예를 들어 그 신발 나오는 페이지라면 이 신발을 구매해 보세요 라고 떠서 좀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약간 세밀한 거죠. 사실 가시성은 좋기는 해요. 만약에 운동화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러닝에 관한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이미지로 CTR을 넣으면서 그렇게 광고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은 러닝 안에 운동화 관련된 광고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시성은 되게 좋고 이게 운동화를 광고하는 영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게도 만들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젠 캠페인은 내년이 되어 봐야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 경험상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풀 퍼널 느낌보다는 특정 캠페인을 몰아서 테스트를 하고 진행해보고 하는 수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저희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실제 이 캠페인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지만 네. 최대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 그냥 몰아서 에셋들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캠페인들을 써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실제로 한번 배치를 해보죠.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 형태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구좌에 따라서 그냥 텍스트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배너 광고 형태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저희가. 배너 광고 형태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그 디맨드젠 캠페인과 이게 무엇이 다르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 세분화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본다면 쇼핑 실적 최대화 앱.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쇼핑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하려면 저희가 이 구글 판매자 센터에 저희가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상품이 노출 가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상품이 이제 노출 가능하다면 이 판매자 센터와 구글 애즈를 연동을 시키시고 이 쇼핑 캠페인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상품에 있는 카테고리나 제품 명에 따라서 검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뭐 구글 상담을 좀 받아보시거나 구글 캠페인을 직접 생성을 하시고도 어려우시다면 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첫 캠페인을 만들면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쪽에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쇼핑 쪽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 저희가 제품 EP 연동이라고 하죠. 네이버에서도 그 쇼핑 파트너 센터를 통해서 제품을 연동을 시켜야 쇼핑 상품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이 상품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었을 때 구글이 이야기하는 로직에 맞게 전부 다 필수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규칙을 어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처음부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저희 쪽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 마케터 분들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 마케터 분들이 답변을 아마 달아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 캠페인은 벌써 나온 지 좀 몇 년이 됐는데 결국은 구글에서 캠페인들을 각각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들에 쓰는 에셋들을 모아놓으면 구글이 알아서 시켜주겠다가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잖아요. 그죠? 이 실적 최대화 캠페인도 디맨드젠이 나오기 전에는 가장 요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특정 캠페인들을 운영을 하면서 특정 캠페인들 사이사이에 뭔가 빈 공란들을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실적 최대화 캠페인 하나만으로 모든 커버리지를 그냥 다 쓰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캠페인들을 운영하면서 실적 최대 캠페인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 커버리지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통합인 것 같다. 같이 운영해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최대화만 했을 때 약간 부족한 게 있고 기본적인 캠페인을 그냥 돌렸을 때 실적 최대가 커버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 다 같이 하는 게 약간 합집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앱 캠페인이 있는데 앱 캠페인은 아무래도 앱 설치 유도까지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최종 목표인 거죠. 네. 우리 앱을 관심 있어 할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설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앱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광고주분들이라면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시거나 이용할 어떤 이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저희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캠페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자주 운영하는 이 캠페인들을 가지고 이 퍼널별 설계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어느 단계에 좀 걸치면 좋을 것 같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있는 퍼널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형태가 맞습니다. 여기를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선 인지 단계죠. 여기가 이제 인지 단계인 거죠. 네네. 지금 글자가 거꾸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바로 상품을 안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품에 대해서 비교도 해봐야 될 거고 이 상품이 나한테 맞는 거인지도 생각도 해볼 거고 우선 알아야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장 윗 단계 어퍼 퍼널의 인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미드 퍼널은 이제 고려 단계가 되겠네요. 네.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따지면 뭐 인터레스트 흥미를 가지거나 결정하기 이후 중간 단계. 네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은 구매죠. 구매 전환. 네. 최종 액션. 맞아요. 최종 액션이 이제 로어 퍼널인 건데 넣어볼까요? 자, 어퍼 퍼널을 커버할 수 있는 캠페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디스플레이 캠페인으로 음. 많이 트래픽 쪽으로 좀 많이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 상품의 존재를 우선 알려야죠. 디스플레이 캠페인으로 이제 인지를 시킨다. 네. 저는 이제 그 비디오 캠페인들도 이쪽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비디오라는 게 사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좀 활용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 전통적인 가장 예전에 대형 광고들 어떤 게 있죠? TV 광고 있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있죠. 예, TV 광고 이 매스미디어에 나오던 TV 광고가 예전에 단가가 정말 비쌌잖아요. 네. 지금은 할인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DMC SBS에서 프라임타임에 하는 광고가 그 정도로 가격대가 내려왔다고는 저는 듣고 나서 되게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광고 형태들이 유튜브로 넘어온 거죠. 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비디오 캠페인들이 전부 다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조금 아직 많이 가격이 좀 대기업 브랜드들이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캠페인 인지 도달 단계에서는 요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다른 캠페인들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네. 들어갈 수 있죠.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저는 네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게 저는 고려 단계에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저 생각나는 디스플레이 캠페인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지를 시켰습니다. 인지를 시키고 이런 브랜드가 있다. 이런 제품이 있다. 새로 나왔다.
처음에 선택을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보고 나면 두 가지잖아요. 선택을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거나 안 보거나. 네. 안 본 사람들에게는 이 디스플레이 영역이 인지 도달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좀 더 친절하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본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제품을 본 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지 않고 고려하고 있는 그 단계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후킹 포인트,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러니까 소구점을 좀 파악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 제품 지금 사면 할인 프로모션. 네. 네. 뭐 그런 것들도 디스플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노출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디멘션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적 최대화도 실적 최대화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네. 검색 캠페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사실 검색 캠페인은 인지 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동영상으로 접한 다음에 이런 상품이 있었지? 라고 또 다른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하는 이 고려 단계에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이 고려 단계에서는 이 어떤 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검색 캠페인이 좀 도달할 수 있다면 이쪽에서는 완전 일반적인 키워드들 있잖아요. 정말 최초 탐색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는 검색 캠페인이 일반 키워드들 가지고 네. 맞습니다.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인지 도달 단계에서는 일반 캠페인, 이제 고려 단계에서는 뭐 브랜드 키워드나 메인 키워드를 그렇죠. 뭐 사용한 제품 키워드인데 굉장히 그냥 최초 그냥 탐색 단계에서의 어떤 문장 형태가 아니라 특정 어떤 네. 조금 더 집약된 혹은 뭐 브랜드 캠페인 브랜드 키워드일 수도 있겠고요. 네. 로어 퍼널에서는 사실 검색 뭐 들어가야죠. 검색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진짜 완전 브랜드 키워드.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디맨드 들어가고. 젠 사실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최대화 실적 최대화 PMAX 캠페인까지는 네.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상품이 검색이 되는 그러니까 검색 캠페인은 아니지만 디맨드 젠과 실적 최대화가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상품 랜딩으로 좀 가게끔 네. 이 CTA 혹은 완전 그냥 액션 캠페인으로 가다 보니 요 정도 구성으로 풀 퍼널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좀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예시가 사실 텍스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서는 보통 이제 비디오 리치 캠페인이잖아요. 여기 이건 조회 캠페인이고 보여주는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이러한 브랜드가 있고 이러한 제품이 있다. 상기도, 인지도, 상기도를 좀 높이는 첫 번째 단계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한 번 본 이후에는 저희가 그 다음번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체류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줄 때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 브랜드가 누구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퍼 퍼널인 것 같고 후킹성 소재를 사용하거나 좀 약간 좀 친절하게 그런 소재들을 많이 노출을 시키면서 경계를 좀 허물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구글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5초에 2번 이상 이 뭔가 화면이 전환되는 영상일수록 주목도가 높고 네. 체류하거나 혹은 액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유입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소재를 가지고 초반에 인지 단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미드 퍼널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의 어떤 액션이 최초 인지 이후에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본 사람들은 이거 구매할래 안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확률이 높아요.
살게 혹은 안 살게라고 네. 대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이 이후에 좀 적어진다라고 저는 네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럼 우리 이 제품이 있어. 이 제품은 어때? 하고 맥락상 보여주는 이제 디맨드 젠 캠페인과 그리고 뭐 실적 최대화 그리고 검색 캠페인으로 1차 이후에 들어오는 사용자들까지 잡을 수 있고 필터링을 약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는 실제 검색 캠페인은 뭐 브랜드 캠페인으로 계속 이제 돌 수 있고 디맨드 젠 캠페인도 액션을 좀 이끌어내고 실적 최대화도 실제 제품을 보여주면서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풀 퍼널 캠페인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가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형태는 좀 변경이 될 거예요. 많이. 특히나 다음 주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에도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탐색을 좀 많이 할 건데요. 거기서도 네이버가 제공해주고 있는 이 배너 광고 형태, 디스플레이 광고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타겟도 다르고 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너무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그거를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글 풀 퍼널 광고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캠페인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여러 캠페인 유형들 구글 애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캠페인 유형들을 알아보면서 또 어떤 단계별로 캠페인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라이브였는데. 사실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이 퍼널 자체가 구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매체사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광고의 캠페인에 따라서 나눴을 뿐이지 이것도 약간 제가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에 해당이 됐었고 이렇게 됐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주분들한테도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좀 설명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쵸.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광고주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구글 애즈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해보고 싶으신 광고주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좀 응대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나요? 네. 네, 위에 있네요. 네,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6일 금요일 5시 라이브는 이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새로운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상품들에 대해서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또 탐색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영민 프로였습니다. 김상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